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주말 동안에 이제 뭐 현대차 그리고 뭐 기아차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긴 했었는데요. 자, 일단은 모든 기업이 리스크라는 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또 막 위기가 올 때도 있는 것처럼 항상 어떤 상황이든 좋은 길목에만 놓여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위기라는 것과 리스크라는 거를 얼마큼 빨리 해결을 하고 딛고 다시 이겨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림과 방향성을 이끌어 가주느냐, 이것 또한 기업에서 해야 될 어떤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주주들은 또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역시 좋은 기업이구나, 내가 투자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계속 뭐 엔진이라든지 코나 화재 건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생기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코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리가 리콜로 처리를 하기로 했었죠.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콜을 받았는데 또 불이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2년 동안 벌써 14번이나 불이 났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에는 대규모 리콜까지 실시했습니다만 충전 중이던 전기 코나에서 또 불이 났다. 그래서 리콜을 이미 받았던 차량인데 또 이렇게 불이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다음 이제 아이오닉부터는 해서 EGMP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어쨌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전기차가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앞으로 좀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건지, 현재로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주가에 대한 반응도 사실 크게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우리 모 차량 모델에서 제가 또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괜히 좀 그래요. 그래서 모 어떤 모델에서 어떤 엔진이 여러 가지 이게 엔진도 등급별로 있지 않습니까? 배기량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모 엔진 하나가 또 결함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뭐 소비자 쪽으로 책임을 넘기는 것 같다, 뭐 기업 측면에서도 뭐 소비자를 위한 게 뭐 없다, 뭐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곤 있는데, 물론 제가 그 차주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도 끝까지 책임을 물면서 좀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됩니다. 뭐 이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이런 짜잘한 어떤 노이즈들이 모이다 보면 결국에 기업 입장에서 또 어떤 큰 리스크로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아요. 막말로 코나도 지금 14번째 화재면요, 사실 주가도 만약에 저게 큰 문제가 됐고 기업에 정말 큰 데미지를 입힌다면은 우리 벌써 지금 이거 주가는 문제가 생겼겠죠. 하지만 그만큼 어떤 기업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어떤 기사들도 사실 크게 뜨지 않은 상황이고, 중요한 건 뭡니까? 시장에서 평가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손 충당금을 반영했다라고 했을 때 요때도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는 악재라고 하지만 누구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시장에서도 개파락 이후에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시세를 끌어올렸었잖아요.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저런 내용 때문에 뭐 이제 대손 충당금을 반영을 하니까 뭐 영업이익 적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떤 과정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그냥 적자네 해가지고 얘네 뭐 이번에 적자 봤어?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수급들이 몰려서 6.5%라는 개파락을 만들고 나서 오히려 계속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래서 VIP님들도 이때 저가가 15만 6,500원이었잖아요. 저희도 16만 원에서 바로 추가 매수를 하라고 신호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매수를 해서, 또 그전에도 보유를 했었지만 이때 오히려 한 번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 위기라고 하더라도 정말 어떤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기업에서 그게 시장에서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은 아닌 거죠. 물론 문제가 더 나중에 커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시장에서 평가를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투자자 입장으로서, 주식을 들고 있는 입장으로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VIP님들도 결국에는 현대차 50%대, 40%대, 40%대 잘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정말 잘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도, 솔직히 중간에 매도를 한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매도를 한 번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 않은 이유는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이 생각 하나로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결국에 우리는 가격에 대한 차익 시세와 배당 두 가지잖아요. 배당은 둘째치고 더 큰 거는 뭐예요? 주가에 대한 차익 시세입니다. 가격에 따른 우리의 어떤 수익인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요동칠 수 있거나 가격에 변동성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요인들, 혹은 어떤 내용이 터졌을 때도 가격에 직접 데미지를 줄 만한 상황인 거냐 아니냐, 이걸 또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좀 필요하겠죠. 아무튼 뭐 전망은 좋습니다. 전망은 좋지만 이런 리스크들, 작은 어떤 불씨들이 혹시나 크게 번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비중 관리만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몰빵을 해놨다, 만약에 몰빵을 해놨다 그러면은 저런 기회가 왔을 때 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단가를 잘 보세요. 단가를, 내가 최초 매입한 단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18만 8천 원에 내가 매입을 했다.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으면요, 이런 자리에서 2차적으로, 자 보시면 1차로 내가 꼭대기에 매수를 했더라도 2차로 조정 나왔을 때 한 번 더 매수하면은 평균 단가가 중간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익으로 전환이 되는 시기가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내가 꼭대기에 사서 더 이상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 그러면 이 기간 대비해서 하나, 둘, 세 배라는 시간 뒤에야 간신히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만큼의 시세와 차익 시세와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매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늘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내가 시간 넣어놓고 몇 년 그냥 기다릴게, 기다리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죠. 근데 못 기다리잖아요, 보통. 빠져서 손해보고 있습니다. 손실입니다. 손실은 최종적으로 매도를 했을 때 손실인 거고요. 잘 버티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잘 버티셔야죠. 중간에 파란불 좀 떠 있다고 그냥 팔아버리고 손실을 본인이 인정을 해버리고,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리포트 하나만 좀 좋은 내용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산업 분석. 자, 완성차의 미국 턴어라운드 시장, 부품사도 그 이익을 향유할 시점이다. 결국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를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판매 호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부품 업체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완성차에 대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밑에 그런 기업들을 같이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내놓고 있는 겁니다. 현대기아차는 브랜드 특성상 미국 시장에서의 손익기여가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미국 현지 생산을 위해서 동반 진출한 부품 업체들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2021년부터는 부품 업체들의 이익 회복 턴어라운드도 예상해 볼 수가 있으며, 기업 가치 역시 빠르게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의견을 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한편 부품 업체들 중에서도 현대모비스, 만도, 한원시스템 등 대형 부품 업체들 외에도 차체 샤시를 중심으로서 현지화가 필수적인 아이템을 공급하는 협력들, 여러 가지 또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완성차 기업은 결과적으로 차량의 판매량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아이스크림 파는 회사면 아이스크림 많이 팔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고유 제품, 그 회사에서 취급하는 고유 제품을 많이 판매를 해야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물론 테슬라도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지만, 이 차량 시장, 이 자동차 완성차 시장이 어느 정도의 규모이면서 어느 정도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냐도 굉장히 서로 또 벤치마케팅 측면에서도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전기차 시장, 아무래도 테슬라가 그래도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1위인 기업이 이 정도의 파이밖에 먹지를 못했네, 혹은 앞으로 또 우리가 이 정도의 파이를 침투할 수 있겠네 등등 여러 가지를 또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약간 노이즈성 어떤 이슈들이라든지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전기차 너 한번 일단 내놔봐,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EGMP, 그 너네들의 자체적인 기술력과 플랫폼으로 만든 그 전기차 한번 내놔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EGMP를 기반으로 해서 출시되는 이 차량에 대해서 성공 여부에 따라 앞으로 향후의 주가가 좀 크게, 단기적으로 크게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현재는 좋은 내용들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EGMP가 뭔가 정상적인 성공적인 안착이 잘 안 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잠깐 일시적으로 주가가 눌린다? 그럼 오히려 우리는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비중 관리를 미리미리 좀 해놔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단가에서 들어가는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들어가실 분들도 들어가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기록된 어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잖아요. 지금 현재 기록된 주가 대비해서는 높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간적인 투자를 같이 병행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분할로 접근할 마음을 좀 먹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혹시나 조정이 더 나온다면은 저도 적극적으로 또 매수를 할 건데, 일단은 좀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가져가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중 관리만 잘 되어 있으면 추가적으로 조정 나올 때 한 번 더 비중을 또 실을 계획이고요.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선상에 왠지 놓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51%라는 수익률, 뭐 이렇게 현대차 40%대 이런 수익률이 사실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오고 답답함도 느껴오니까 지금 이렇게 안전한 어떤 안정적인 시세로 좀 진입을 한 건데, 여러분들도 반드시 좀 그런 시간적인 투자를 꼭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론은 보유를 하고 가는 건 맞지만 이런 전략적인 부분과 약간의 계획을 좀 보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앞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뭐 대덕전자 소개를 해드렸었죠. 아직도 유효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지키지 못하면요, 절반 정도 매도를 좀 하시고요. 최종적으로 14,000원까지만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번 또 스윙 패턴으로 노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일제당이 정말 잘 가네요. 정말 잘 갑니다. 밸류상으로도 너무 저렴했던 밸류였기 때문에 또 4분기 실적이나 이런 걸 놓고 보더라도 지금 CJ ENM도 우리 VIP님들이 보유를 하고 계세요. 여기서부터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 종목도 지금 괜찮은 수익권에 왔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뒤늦게라도 오픈을 해드리는데, 이 종목도 20% 이상대 수익이고요. 앞으로 업사이드 더 많이 열려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같이 사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벤트 다시 열어드릴게요. 왜? 자꾸 막차 이거 진짠가 싶기도 하고 막 의심도 되고, 맞죠? 근데 결국엔 지금 결과로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 잡을 수 있는 종목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간만 보지 마시고 이럴 때 오셔서 빠르게 잡아가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뭘 머리 아파해요. 하루에 5,000원도 안 되는 이 금액, 물론 누군가에게 5,000원이라는 금액이 비싸고 소중할 수 있어요. 저도 소중해요. 근데 하지만 정말 이 정도의 값어치를 투자를 했을 때 더 많은 효율적인 어떤 결과값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투자해 볼 수 있을 만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의견에 맡길게요. 이 금액 외에 숨겨진 게 없습니다. 딱 이 안에서만 여러분들에게 가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좀 참고하시고 하루에 커피 한 잔만 아끼면 여러분들 너무 좋은 종목이 여러분들 계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커피값 진짜 몇 배 이상을 더 벌어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같이 좀 가져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벤트 다시 열어드렸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꼭 참여하셔서 좋은 종목 우리 저와 함께 같이 꼭 편입해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20% 이상 또 막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못 간 좋은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저랑 같이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